또 양이 많아가지고 암기할 게 진짜 많거든? 근데 일단 하나씩 보자. 아빠는 애들이 그래도 계속 반복을 하니까 다 외우더라고. 맨 처음에 헐 미치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마지막에 다 외우더라고. 자, 이게 그 시험 문제가 호르몬 외우는 건 너무 당연한 것들이잖아. 나중에 그 호르몬을 외웠다 생각하고 그래프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뒤에 쌤이 호르몬 한참 하다가 뒤 빠르게 끝낼 거지만 그 빠르게 끝내는 그 그래프 부분이 좀 중요해. 그래서 일단 계속 호르몬의 특징들, 그다음 호르몬 이름들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외워봅시다, 오늘. 일단 호르몬이란 여기 보면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어떤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신호를 전달한다라는 것은 신경계도 마찬가지 전달해주는 거니까 공통점. 근데 호르몬은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거야. 어떤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일종의 화학 물질,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호르몬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디서 분비되는지도 있거든.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을 모르면 일단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해야 돼. 내분비샘이 뭐냐면 오른쪽 사이드에 내분비샘, 쌤이 외분비샘 적어놨지. 분비샘이라는 건 어떤 분비액이 나오는 곳을 말하는데 외분비샘은 분비액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 말하고 내분비샘은 그 분비액을 우리 몸 안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외분비샘의 대표적인 게 침샘이나 눈물샘, 땀샘이 있는데 침샘은 침이라는 분비액이 바깥으로 나오잖아. 눈물도 바깥으로 흐르고 땀샘도 바깥으로 나오지? 이런 것들을 외분비샘. 약간 외울 때 우리는 내분비샘이 더 중요하긴 한데 이제 생명과학원에서 이것도 따로 외워줘야 되거든? BTS 노래 중에 땀 눈물 알지? 그래서 침, 땀, 눈물 이렇게 좀 외워서 침이나 땀이나 눈물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근데 소화샘은 처음에 내가 좀 헷갈려하는 게 소화샘 기억나? 위샘에서 위액 나오면 펩신 나오고 또 이자에서 이자액 나왔던 기억나지? 그 중에 예시 하나 이자 적어주자. 이자도 어떤 소화액 분비하는 건데 쌤 소화액은 소화효소 우리가 밥 먹고 식도 타고 어디로 가지? 위 갔다가 소장까지 가잖아. 그리고 흡수 안 된 거 대장 지나가서 똥으로 나오지. 그럼 우리 몸 안으로 분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분비샘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너희 위내시경 해본 적 없지? 위내시경 할 때 이제 뭔가 이렇게 넣잖아. 대장 내시경 할 때는 이 똥구멍으로 넣거든. 이렇게 넣었을 때 얘를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무거운 돌 같은 걸 내가 작은 돌을 넣었다 생각해봐. 실을 매다가 쭉 넣으면 식도 지나가서 연결되어 있는 관이잖아. 위를 지나가지고 소장 지나서 대장 지나는 거니까 이건 사실 외부의 구멍인데 우리 몸을 지나는 구멍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이 지난 식도부터 항문까지는 바깥으로 보기 때문에 외분비샘이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분비샘 뭐예요? 도대체 몸 안으로 분비하는 건 뭐예요? 그게 딱 하나밖에 없어. 호르몬. 호르몬 우리 몸 안으로 분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건 호르몬. 내분비샘 이꼴 그냥 호르몬샘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호르몬이 나오는 곳 내분비샘. 근데 내분비샘과 외분비샘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있어. 전용관. 그러니까 침샘에서 침이 나오잖아. 침에 나가는 경우가 따로 있어서 여기 입에서만 나와. 눈물은 눈에서만 나오잖아. 근데 요 호르몬은 그런 분비관, 전용관이 없어.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데 분비관이 따로 없다. 그럼 어떻게 분비해요? 분비관은 혈관이야. 혈관에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이 전달돼. 그럼 쌤 분비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봐봐. 내분비샘이야. 그림. 여기 있는 삼각형 얘가 호르몬을 말하는 거겠지. 이 호르몬이 만약에 작용해야 되는 곳이 있어. 그러면 그 작용하는 곳 여기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면 내분비샘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바로 이렇게 이런 전용 분비관이 있는 거지.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그냥 주변으로 이 혈관 쪽으로 뿌린 거야. 혈액 쪽에. 혈액을 타고 순환하면서 요 속에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는데 호르몬도 녹아가는 거지. 쭉 갑니다. 근데 혈액을 순환한다는 거 손, 발 다 가잖아. 근데 호르몬이 다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작용해야 될 타겟으로 잡은 표적 기관은 따로 있거든? 여기서만 작용하는데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삼각형 호르몬이라고 할 때 이 삼각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있으니까 여기서만 작용하는 거야. 호르몬이 작용하는 곳, 닿는 곳을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고 하거든? 쌤이 이게 중요하니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항상 드는 예시가 편지인데 친구한테 편지를 쓰잖아? 주소를 써. 그래서 바로 쿠팡처럼 바로바로 그냥 가. 이런 거는 분비관이 있는 거야. 근데 요 혈액 같은 거는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 근데 주소를 안 쓰는 거야. 친구 이름만 써. 유리병에 넣어. 열수 잠가. 그리고 강에 띄우는 거야. 그러면 강에 띄우면 지구는 둥그니까 언젠가는 돌고 돌다 보면 언젠가 친구한테 갈 거 아니야. 근데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만 볼 수 있도록 그 친구가 열쇠를 갖고 있어.
그런 의미야. 호르몬이 손도 가고 발도 가고 다 지나가는데 이 호르몬이 간에서 작용해야 돼? 마침 간에 지나갔어. 그때 얘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당연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 온몸을 돌고 돌다가 가게 된다. 생각해주면 돼요. 혈관이 통해 가니까 분비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밑에 특징,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 타겟을 잡는다. 표적 기관이라고 해요. 어떤 호르몬을 이제 외울 거야 조금 있다가. 호르몬이 나오는 곳, 내분비세. 호르몬이 작용하는 곳, 표적 기관.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자, 몸속의 환경을 일정 유지시킨다. 이런 걸 뭐라 말하지? 항상 성유지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는데 양이 많으면 안 돼요. 적은 양이어야 돼. 근데 이 양보다 너무 많잖아? 병이 걸리겠지? 과다증이 생기고, 적어야 된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적게 되면 결핍증이 됩니다. 우리 그 비타민 같은 것도 이런 거 있었잖아. 적은 결핍증, 호르몬도 마찬가지. 그렇고 6번 한번 읽어만 보면 되는데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 근데 그 호르몬이 인간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인슐린 넣었을 때 혈당이 감소하면 돼지한테 넣어도 똑같이 감소해. 다른 종이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물론 개미한테는 작용 못하고 비슷한 종 중에 좀 비슷한 종끼리는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6번은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요 2번에 별표 칠게요. 신경과 호르몬을 비교하는 거는 객관식으로 나오든 서술형으로 나오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술형 나올 것을 대비해서 너희가 공통점과 차이점 외워놔야 돼. 공통점은 둘 다 신호를 전달해준다 했어. 그래서 우리 몸에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게 신경과 호르몬인데, 차이점은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가지. 전기적인 신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면 호르몬은 아까 혈액에 녹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신경은 뭔가 가시 찔렸다. 그러면 이 손가락 부분에서 뇌까지 이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가잖아. 굉장히 좁지만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도니까 범위가 넓고 따갑다, 뭐 눈부시다 이런 신경적인 거 순간 일시적으로 작용한다라면 호르몬은 우리가 성장 호르몬 주사 맞았어. 키 크고 싶어서. 호르몬 주사 맞는 순간 키 크지 않잖아. 오래 걸리겠지. 몇 개월 걸리잖아. 지속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한 방향이야. 이거 이응. 한 방향으로 전달한다면 호르몬의 또 다른 특징은 작용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 이거 뭐란다? 타겟을 잡는 거야. 표적 기관에만 작용한다. 또는 표적 세포에만 작용합니다. 그리고 단어 어색하지? 표적 기관. 호르몬이 작용하는 곳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호르몬의 이름들이 나와. 언제 다 해요? 할 것 같지만 다 할 수 있어. 자, 일단은 위에 호르몬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얘들아. 뭐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고 호르몬과 신경 조절로 항상성 유지되는데, 호르몬을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가 뭘까? 일단 중추하면 쌤이 아까 객관식 6개가 있다 했잖아, 보기. 호르몬 조절하는 거. 대뇌는 아니겠지? 손해일까? 균형 관련된 거잖아. 아니겠지? 중간 뇌일까? 눈 관련된 거잖아. 아니겠지? 연수는? 뒤에 연수는 생명활동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부 살림 집안 살림하는 거? 간내야. 그러니까 호르몬을 조절해 중추는 간내야. 근데 간내의 땡땡은 뭐냐면 간내 이게 그냥 간내라고 하면 간내의 윗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시기상이라 부르고 아랫부분을 시상 아래쪽이라는 거 시상하부라 하거든. 이제 시상이 중요할 것 같지만 호르몬은 시상하부 쪽에서 관여합니다. 간내의 시상하부가 조절합니다. 그냥 좀 가볍게 공부한다고 치면 그냥 호르몬의 조절 중추 간내 끝. 근데 간내 어딘데? 간내 아래쪽을 간내 시상하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공부하다가 너희가 좀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 간내가 있었잖아. 여기 시상하부, 뇌. 간내 끝에 달려있는 콧망울 같은 거 있다 했잖아. 이거 뇌라고 했어? 뇌 아니라 했어? 뇌 아니라 했지. 뇌 아래쪽에 늘어져 있는 물질을 뇌하수체라고 하는데 뇌하수체는 뇌조직이라고 말 안 해. 얘는 호르몬 나오는 곳이야. 그래서 얘는 내분비생이야. 시상하부는 뇌야. 물론 시상하부에서도 호르몬이 나오지만 어쨌든 뇌하수체는 간내 아래쪽에 있는 호르몬 나오는 일종의 내분비생 이름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부터 일단 단어 먼저 구분을 하기. 그리고 보통 우투나 이런 데서는 그냥 뇌하수체에서 나온 호르몬 쭈르륵 있는데 하이탑이는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문제집은 뇌하수체 중에서도 앞쪽과 뒤쪽으로 나뉘거든.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항인형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아직 호르몬 안 나왔잖아 지금 나갈 때 전엽, 후엽이란 말을 했다. 그럼 너희가 호르몬을 전엽인지 후엽인지도 구분해줘야 돼. 근데
후엽에서 하이뇨 호르몬 히읗이야. 알겠지? 후엽에서 나온 거 하나, 하이뇨 하나만 나온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알려주면 그때 따라 외우자.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봐봐, 내분비샘은 뭐 하는 곳? 호르몬이 나오는 곳. 이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왔겠지. 호르몬들의 이름을 외워야 되겠지. 이제 호르몬들이 나왔으면 이 호르몬이 어떤 작용하는지 기능을 외워야 되겠지. 세트인데 일단은 너희가 제일 먼저 외워야 되는 게 뭐야? 그림을 보고 얘들의 이름을 외워야 되잖아. 일단은 내분비샘들의 이름을 먼저 외워야 됩니다. 그럼 이름부터 보자. 일단은 위치를 보면 여기 반대 아래쪽에 콧마루 같이 생긴 거 얘 이름 뭐라고? 뇌하수체고. 자, 목에 요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거 있지? 왜 우리 목에 갑상선 들어본 적 있어? 갑상선 암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이 걸리잖아. 약간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은 항상 건강검진할 때 갑상선은 항상 추가금 내고 이렇게 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 이런 분필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위험하니까. 어쨌든 여기 갑상선이라고 하지만 손 우리말로 갑상샘이라고 해. 여기서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콩팥 보이지? 콩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한자로? 콩팥. 신장이라고 하거든. 신장 위에 꽃갈모자처럼 생긴 거 있지? 요 노란색 꽃갈모자. 얘가 신장 위에 떠있다 해서 부신이라고 하고, 이름의 유래는 이게 신장이면 이거 부기능을 한다. 부신장이라서 부신이라고 하는데 꽃갈모자가 부신이야. 너희가 좀 어색하고 잘 안 외워지는 것 중에 하나니까 부신 외우기. 그 다음에 정중간에 요 노란색 있지? 또 췌장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이자라고 해요. 근데 아까 쌤이 이자 액이 나온다 했잖아. 소화효소 나온다고. 그럼 그거 내분비샘이야, 외분비샘이야? 소화효소 나오면 내분비샘이잖아. 근데 지금 호르몬도 나오네? 내분비샘도 되지. 얘는 이자는 내분비샘이자 외분비샘이다 생각하면 돼. 호르몬이 나올 때는 내분비샘의 기능을 하는 거고, 소화액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때는 그때는 외분비샘의 기능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정소랑 난소는 이것도 들어봤잖아. 정소는 정자가 나오는 곳이고 난소는 난자가 나오는 곳이니까 생식 기관이기도 한데 성호르몬이 나오니까 내분비샘으로도 작용해요. 그래서 일단 위치를 보고 이거 뭔데? 갑상샘, 이거 뭔데? 부신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이제 뇌하수체 이름 외웠으면 여기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좀 덜 중요한 것부터 밑에서부터 볼게요. 정소는 남성 호르몬이 나올 거 아니야?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 뭔가 좀 거친 발음이지.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T 발음 많이 나오죠. 이거 남성 호르몬. 난소는 에스트로겐, 영어니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나왔다 2차 성징이 발현되는 거야. 근데 1차 성징과 2차 성징 차이 알아? 1차는 처음부터 남녀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생식 기관의 차이 이런 게 1차 성징이고 2차 성징은 성호르몬이 나오면서부터 구분이 되는 거잖아. 만약에 남성 호르몬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뭔가 턱수염, 턱에 막 수염 생기거나 근육이 발달하거나 목에 목소리 굵어지거나 그런 거고, 여성 호르몬 나오면 가슴이 발달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은 2차 성징 발현. 이거는 뭐 읽어보면 이해되니까 이름만 외워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자는 호르몬이 2개 나오지.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혹시 들어본 적 있는 호르몬 있어? 살면서? 네, 아예. 살면서 들어본 적 있는 거? 저 둘 다 아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좀 현대인들이 많이 듣는 호르몬이 인슐린이거든. 당뇨병 환자들도 인슐린 주사 맞아야 되고 요즘에 비만이 늘어나고 살찌고 할 때도 인슐린 저항성 생겨서 그런 건데 얘가 혈당을 감소하는 역할이야. 근데 어쨌든 봐봐. 이 호르몬 이름은 아직 안 외워지겠지만 지금 감소와 증가지, 반대작용하지. 이런 거 무슨 작용이라 했지? 기량작용. 이자에서 호르몬 2개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완전히 서로 반대작용입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처럼 기량작용 일어나고, 자, 그 다음 부신은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아드레날린을 더 많이 먹고 고등학교 때는 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같은 말이야. 이게 뭐 라틴어냐 그리스어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다른 건데 아드레날린 들어본 적 있잖아? 약간 안정되고 침착할 때 나오는 거야. 흥분했을 때 나오는 거야. 흥분했을 때가 도파민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계열인데 얘는 심장박동 빨라지고 혈압 상승이니까 흥분했을 때거든. 우리가 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잖아. 신경이 활성화된 건데 호르몬도 있지, 아드레날린 같이 나와. 이게 연결되어 있어. 교감신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직 너희가 얼마나 자세하는지 몰라서 혹시 몰라서 필기 좀 할 건데 부신은 사실 바깥에 겉질이 있고 안에 속질이 있거든? 근데 겉질에서 나온 호르몬이 또 따로 있어. 근데 얘는 속질에서 나온 호르몬이야. 그래서 부신 속질에서 나온 호르몬. 지금은 쳐놨다가 나중에 알려주면 그때 외우면 돼. 너희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문제를 동도 중고 풀다 보면 부신 속질에 뭐 아드레날린 나온다. 그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부신 겉질이 아니라 속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런 의미고.
자,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나온 호르몬은 티록신인데, 티록신이 좀 잘 안 외워지는데 이름 좀 예쁘지 않아? 티록신이 쌤이 이제 원하는 호르몬이거든? 살 빠진 호르몬이야. 그래서 일단은 별 붙여놓을게. 쌤이 좋아하니까가 아니라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자, 여기서 호르몬에서 중요도 1, 2, 3순위가 있는데,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인슐린이야. 인슐린과 글루카곤. 근데 티록신과 인슐린, 글루카곤 용어 상박. 뭐 원투를 우위를 가릴 수가 없어. 탑 3가 있는데 요거 2개와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항이요 호르몬까지. 얘는 꼭 외워야 되고 요거 위주로 문제 낼 거야. 티록신은 세포 촉진하는 건데 일단 티록신부터 이름 외워주고요. 갑상샘에서 티록신 나온다. 자, 이제 뇌하수체는 호르몬이 3개나 나오지. 사실 훨씬 많지만 하나씩 보면 생장 호르몬은 이거 나오면 키 크는 거 올 거 아니야. 많이 나오면 키 많이 크고 적게 나오면 소인증 되는 거거든. 몸에 생장 촉진하는 거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뭐냐면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잖아. 뭔가 필요할 때 티록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못 나와. 우선 요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표적기관은 갑상샘이겠지. 그럼 막 자극시키잖아. 그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 뇌하수체는 요 내분비샘 중에 대빵 내분비샘인데, 간내가 원래는 바로 뭐 이자한테 지금 혈당량이 뭐 부족하니까 증가시키는 글루카곤 나와 이렇게 명령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다 모든 간내가 얘들한테 명령하기 힘드니까 호르몬샘 중에 대빵인 간내 바로 밑에 있는 뇌하수체한테 몇 개를 좀 부탁을 해. 그래서 갑상샘은 네가 좀 알아서 해 라고 해가지고 얘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고, 여기 생략됐지만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호르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뇌하수체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이 생식샘에서도 이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좀 외워줘야 되는데 얘가 티록신을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요거 약자로 TSH 하거든? 적어봐. 옛날에 내가 약자로 외웠는데 TSH, 호르몬이 H야. 근데 T는 갑상샘이라는 이 영어 단어의 제일 앞글자가 T로 시작하거든? S가 뭘 것 같아? 그것도 다이너스요. 맞아. 자극 영어로 뭐야? 자극하다 뭐였지? 스티뮬레이트 아니야? 맞지? 그때 S야.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런 의미야. 어쨌든 TSH가 나와서 갑상샘을 막 자극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이 있는데, 이뇨 들어본 적 있어? 이뇨작용? 커피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 활발하다잖아. 이뇨가 오줌 누는 거야. 오줌을 누면 내 몸에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뇨가 많이 되는 건 오줌을 누는 건데, 항이뇨다. 항은 저항하는 거거든. 오줌을 누게 한다, 못 누게 한다. 못 누게 하는 호르몬이야. 자, 너희가 기억 못해도 되는데 이거 사구체야. 기억나? 오줌 만드는 곳이 어디야? 콩팥 안에 사구체가 있고 요 공원주머니가 있었고 세뇨가 있었거든? 필요 없는 노폐물을 사구체에서 버려, 공원주머니로.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도 버리기 때문에 요 우리 몸에 다시 뭐 하는 과정이 있어? 재흡수하는 과정이 있어. 이때 물을 상황에 따라 재흡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거든? 이건 버리는 거, 이건 내 몸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농도가 진해서 물이 부족해. 오줌의 양이 많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물로 나가면 안 돼. 물을 계속 재흡수 땡겨야 되겠지. 물을 재흡수한다는 건 내 몸으로 물을 땡기는 거니까 오줌 입장에서는 오줌의 양이 많아진 거 적어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지. 그럼 항이뇨 호르몬이 나온다는 건 오줌을 못 누게하겠다는 거야. 즉 계속 물을 재흡수시키겠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 안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그 결과 오줌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오줌량? 오줌으로 나가는 물이야? 줄이겠다고. 내가 지금 물 부족하니까 내가 물 다 재흡수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이 호르몬은 언제 나올까? 내 몸의 농도가 높을 때, 났을 때. 내 몸에 물이 부족할 때, 많을 때. 부족할 때 나오겠지. 농도가 높을 때 나오겠지. 그냥 지금 이렇게 표현할게. 갈증 날 때 나오는 호르몬이야. 이거 쌤 별표 친 것들은 언제 나오는지를 좀 기억해줘야 되는데, 얘는 갈증 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갈증 날 때. 다음 티록신. 자, 이제 요 별표들 위주로 조금 볼게요. 티록신은 세포를 촉진하는데, 혹시 세포 이거 기억나? 필요한 물질. 호흡할 때 필요한 물질. 포도당. 그리고 산소야. 그럼 뭐가 나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호흡하는 목적이 뭐죠? 에너지 얻기 위해서야. 자, 그러면 쌤이 아까 살 빠진 호르몬이라고 했잖아. 티록신이 잘 나온다라는 건 포도당을 잘 분해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잘 얻겠다 이 말이거든. 우리 몸에서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포도당인데
이게 많이 쌓이면 살이 찌는 거고 이거를 써야 살이 빠지는 건데 이걸 잘 써서 에너지로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주로 열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티록신이 나오잖아? 호흡을 촉진시키잖아? 내용은 온도가 높아져. 그럼 티록신이 잘 나오는 사람은 살도 안 찌고 열도 많고 에너지도 많아서 기력이 넘쳐. 주변에 친구들 중에 운동 별로 안 해. 근데 많이 먹어. 살도 안 쪄. 근데 맨날 기력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애들 있지. 티록신이 잘 나올 확률이 높아. 근데 쌤 아는 언니 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공부하다 보면 맨날 앉아있으면 살이 찌잖아. 근데 보통 수험생이나 고시생들이 살이 찌겠지만 그 언니는 너무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찌는 거야. 비정상적으로 한 80kg까지 넘게 갔었거든.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먹어도 살이 안 빠져. 결국에는 자기가 그냥 정통을 운동하겠다 해서 운동식 열심히 해도 안 빠지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은 아닌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거든. 이 티록신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걸 분해할 수가 없어. 이게 쌓이겠지. 포도당이 많이 쌓이면 이게 나중에 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든? 그리고 일단 이걸 분해 못하면 에너지가 안 나오잖아. 내가 뭔가 움직일 기력이 없어. 맨날 기력도 없다고 열이 안 나니까 맨날 춥대. 여름인데 맨날 춥다 이러고. 그러니까 티록신이 안 나오는 병이 걸리면 맨날 추위 타고 살찌고 그러는데 티록신이 많이 나오는 사람 반대로 살이 빠지고 덥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제 이해를 너희가 외우라고 하는 말이 살 빠지는 호르몬, 열 많이 낸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해볼게. 얘가 좀 중요한데 혈당량이 감소될 때나 혈당량 감소시키는 호르몬이고 증가시키는 호르몬이거든. 혈당량 할 때 당이 뭘까? 당. 혈액 속에 포도당 양이야. 포도당 양. 그럼 여기 포도당과 이 그 녹말의 관계. 우리 중학교 때, 2학년 때 녹말을 먹었어. 밥을 먹었어. 그러면 침 속에서 일단 아밀레이스에서 뭘로 분해됐지? 먹었어? 다 분해됐지. 이거 또 한 번 더 분해하면 소전에서 뭐가 됐어? 포도당이 됐지. 이 기억나? 포도당은 단당류라고 해서 당이 1개짜리고 엿당은 2개짜리고 녹말은 이 다당류라고 해서 여러 개짜리거든? 근데 우리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 근데 식물이 광합성실을 얻었지. 근데 포도당은 물에 녹아. 이게 물에 점점 많아지면 혈당량이 높아지는 거잖아? 또는 식물도 끈적끈적해지니까 이거를 삼투 작용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얘를 엮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야. 이건 물에 안 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장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끊어서 이걸로 에너지를 써야 해서 저장을 했는데 우리가 싹둑하고 잘라서 먹어버리지. 양하고.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녹말이 아니라 얘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소화 효소에서 분해가 됐어. 자, 얘가 지금 밥 먹었어. 내 몸의 포도당 어떻게 됐을까? 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움직여. 그럼 상관이 없어. 이걸 쓰는 거니까. 선생님이 밥을 먹고 잠만 자자. 맨날 누워있어. 어떻게 될까? 이게 쌓이겠지. 이걸 안 쓰니까 쌓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우리도 이렇게 쌓이잖아.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 끈적끈적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겠지.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이게 쌓이다 보면 지방으로도 저장해. 살이 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저장해놔야 되는데 동물은 녹말로 저장하지 않고 이건 식물이 저장하는 형태야. 동물이 저장하는 형태는 글리코젠이라는 게 있어. 글리코젠으로 저장해. 우리가 녹말을 먹은 거 식물이 저장한 형태였던 거고 분해했다가 우리도 저장해 놓을 때는 이걸로 바꿔 저장해. 필요할 때마다 이걸 분해해서 쓸 거야. 그럼 이거는 다 같은 탄수화물들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혈당량을 줄이고 싶어. 포도당이 많아져야 돼, 적어줘야 돼. 적어줘야지. 우리 몸에 있던 포도당 없애야 되는데 이거 없애면 안 되지. 에너전이잖아. 저장해야 되니까 이걸로 바꿔서 저장한다. 이 말이야. 이거 사라지는 거죠. 혈액 속에서. 혈당의 감소는 여기다 적을게. 포도당을 뭘로 바꾸는 것?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 근데 이거는 일종의 크기가 쪼매냈던 거를 크게 바꾸는 거라 지금 합성이라 적을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했다라고 말을 할 거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혈당량을 증가시킬 거야. 반대로 우리 몸에 포도당을 늘리고 싶은 건데 밥을 먹어서 늘리는 게 아니라 저장해놨던 글리코젠을 얘를 부셔가지고 늘려야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면 혈액 속에 당이 늘어나는 거야. 얘는 분해겠죠. 분해. 쪼매랗게 됐으니까 분해되어. 잘 안 어지는 거. 글리코젠 잘 안 어지고 헷갈리는 거 글루카곤. 호르몬, 이 글루카곤이랑 글리코젠 헷갈리니까 이렇게 뭐 물어.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리코젠이 나온다. 그러니까 쌤 입장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너희가 제일 안 해온 애들 입장에서는 글루카곤과 글리코젠 헷갈리니까 그거 맞다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거든. 글루카곤은 호르몬 이름이고 글리코젠은 요 탄수화물의 형태입니다. 알겠지? 그 두 개로 구분하기. 자 그럼 인슐린은 언제 나올까?
농도가 높을 때. 자, 우리 밥 먹으면 농도가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밥 먹고 나와. 얘는 갈증날 때 항이 호르몬이 나왔던 거면 인슐린은 식사하면 나옵니다. 식사 후에 혈당량이 올라갈 거니까 그때 인슐린 나와서 낮춰주는 거야. 항상 유지. 그럼 반대로 글루카곤은 증가니까 낮을 때 나오겠지. 우리가 저혈당일 때 문제야. 운동 같은 거 하면 에너지 써야 되잖아. 에너지를 얻으려면 포도당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혈당이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운동 후에 저혈당 상태가 될 거 아니야. 당 땡기다 하잖아. 너희가 왜 공부 열심히 당 땡기는 이유가 뇌에서 계속 이거 쓰는 거잖아. 세포를 하는 거잖아. 그럼 포도당이 줄 거니까 그때 이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저장해놨던 것을 쓰는 거지. 자, 여기까지 했지? 자, 이제 좀 그 깍두기 같은 호르몬이 있어. 보조 역할하는 게 있는데 아드레날린 봐봐. 심장박동 촉진 혈압 상승 있잖아. 이거 교감신경 관련된 거. 지금 운동을 많이 하잖아. 그럼 내가 그때 이제 티록신이 활발하게 나와서 이걸 분해시킬 건데 내가 지금 춥다, 열을 내고 싶다 할 때 티록신도 나오지만 심장박동도 촉진되거든.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빠르게 세포가 되니까.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티록신을 도와줄 때 쓰기도 하는데 봐봐. 여기도 혈당량이 있지. 혈당량 증가니까 누구 도와줘? 글루카곤 도와주기도 하지. 그러니까 내 몸에 저혈당일 때 이 아드레날린도 나옵니다. 글루카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현대인들은 혈당량 낮추는 호르몬이 필요해, 높이는 호르몬이 필요해. 현대인들은. 아주 고두비만이 많잖아. 밥을 많이 먹고 뭐 운동 별로 안 하고 하면 혈당이 이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낮추는 인슐린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항상 병원 가면 인슐린 주사 맞지 글루카곤 주사 맞진 않아요 절대. 근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낮추는 걸 좀 도와주지 왜 하필 눌리는 걸 도와줬을까라고 하는데 정답은 없겠지만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옛날에는 좀 못 먹고 살았으니까 먹을 게 부족했잖아. 조금만 먹어도 최대한 당을 좀 올리고 싶은 게 더 컸을 거니까 이렇게 증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어쨌든 얘는 글루카곤을 도와주는 겁니다. 얘는 식사 후에, 얘는 운동 후에, 얘는 갈증날 때 나온다. 이것도 하나만 더 적어볼까? 얘는 추울 때 나올까, 더울 때 나올까? 결과적으로 열이 나오니까 추울 때. 이거 우리가 지금 그 온도 조절할 때 에어컨이 있고 히터가 있잖아. 얘는 히터 호르몬이야. 에어컨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 몸은 에어컨 호르몬 없고 히터 호르몬밖에 없어요. 오늘 중요한 그 설명할 거 다 이야기했어. 이제 짜잘짜잘한 거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자, 지금 한 번에 화다닥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씩 정리해볼게. 아까 뇌 밑에 있는 요 내분비 셈이 뇌하수체, 목이, 갑상생, 그 다음에 신장 위 삼각형, 부신, 그 중간에 췌장 다른 말로 이장, 그 다음에 정소랑 난소 있었지. 자 이제 호르몬 이름, 난소에서 나는 호르몬 에스트로겐, 정소는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 이장 호르몬 몇 개? 2개,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혈당량 낮추는 게 인슐린, 높이면 글루카곤. 그 다음에 요 부신에서 나오는 흥분하는 호르몬, 교감신경 관련된 호르몬 아드레날린 있었고, 갑상샘에서 나오는 거, 살 빠지는 거, 열 내는 호르몬 티록신, 이름 예쁘죠? 티록신. 그 다음에 뇌하수체 호르몬 몇 개 나왔지? 3개 나왔거든. 키 크는 호르몬,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얘를 자극시키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또 갑상선 티록신 나온다 했지? 그리고 오줌 못 누게 하는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언제 나와? 농도가 높을 때 낮을 때, 내 몸에 농도가 높을 때 오줌 줄이는 호르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병 볼게요. 생장 호르몬은 아까 어디서 나온다고? 생장 호르몬 나올 다 맞아. 너희가 딱 기억해야 되는 거, 이 호르몬이 나오는 내분비샘을 다시 떠올려야 돼. 처음엔 연습이니까 서울가 뇌하수체에서 나왔었고,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인슐린은 어디더라? 이장. 항이뇨 호르몬, 얘도 뇌하수체. 생장 호르몬은 뭐 많이 나왔다? 키 크길지 고인증, 적게 나왔다? 소인증이야. 근데 이게 성장기에 많이 나와야 키 크는 거야. 성장판이 닫혔어. 키가 클 수 없어. 20살 이후에 갑자기 많이 나와. 그러면 키가 클 수 없으니까 손이 커져, 발이 커지고, 코가 커져. 그래서 말단, 끝부분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 두 개는 언제 많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자 그다음 티록신은 많이 나오면 살 빠진다 했지, 체중이 감소하겠지.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빨리 쓰니까 계속 혈액순환이 잘 돼서 맥박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위를 잘 타.
알 수 없는 이유로 안구도 돌출돼. 그러니까 많이 나오기 좋은 건 아니야. 병이니까. 근데 티록신이 안 나와. 포당이 분해가 안 되니까 계속 쌓여. 그러면 살찌겠지. 체중 증가에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맨날 피로하고 추위도 잘 탄답니다. 근데 이 병 이름이 잘 안 외워지는데 티록신이 결핍되면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갑상생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고 오히려 너무 많이 나오면 이건 과다증이 아니고 항진증이라고 해. 기능이 활성화되는 걸 항진이라는데 이건 잘 외우는데 항상 꼭그 1일 테스트에 무조건 이걸 못 적더라고. 일부러 이걸 좀 더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인슐린 혈당량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야?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지. 이게 안 나올 때 부족하다 생각해봐. 안 낮아지네? 혈당이 계속 높겠지?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오줌에까지 당이 나온다. 이걸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줌에 당이 가니까 물도 같이 따라가거든? 오줌량이 많아질 거고 오줌에 포당이 섞이는데 그러면 그쪽 물이 다 뺏기니까 내가 갈증도 날 거고 포도당 물이 에너지원이 이걸 뺏겼으니까 피로감도 자주 느끼겠지? 그래서 인슐린 부족할 때 당뇨병 생깁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줘야 돼요. 물론 당뇨병 원인이 많은데 1형 당뇨병일 경우만 가능하다. 항인형 호르몬이 뭐지? 물의 제흡수 촉진, 오줌량을 늘리는 걸 줄이는 거야? 오줌량을 줄이는 호르몬인데 이게 부족하면 못 줄인다는 거니까 오줌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오줌 많이 나오는 병도 있는데 이걸 요붕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생기는지 이름도 외워주기. 한번 연습해볼까? 뒷장에. 기억에 들어갈 말. 뭐죠? 외화수체. 자, 나 리을은 상, 세, 그다음 미음. 요 꽃갈 모자는 부신. 자, 니은 찾았죠? 니은이 뭐죠? 이자. 그다음 디귿. 남자 거는 정속, 여자 거는 난속. 이제 거꾸로 다시 적자. 정소는 테스토스테론. 난소는 에스트로겐. 부신의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온도 높여주기도 하고 또 글루카곤도 혈당을 증가시키는 이 호르몬 아드레날린. 하다 보면 외워지죠? 맞죠? 혈당량 증가 이거 잘 안 외워지는데 얘 이름이 글루카곤. 글루 딱불처럼. 근데 이거 외우기 하는 방법 없을까? 나중에 혹시 나만의 외우는 방법 있으면 말해줘. 글루카곤을 외우면 되지 않아요? 네, 또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냥 이걸 외우는 거 어려운 친구도 있으니까. 밑에는 인슐린. 인슐린 좀 익숙한데 글루카곤 뭔가 좀 찾지를 못했어. 어쨌든 이건 그냥 외워주세요.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 예쁜 거 티록신. 내분비생 중에 뇌하수체 3개 다 적을까? 몸의 생장 촉진? 생장 호르몬 뒤에 적을 때 호르몬 색이 있잖아. H 적으세요. 네 문제 H. 그다음에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 그럼 티록신에서 분비하려면 갑상생을 뭐 해야 돼? 자극해야 되잖아. 갑상생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콩팥에서 물의 제압 촉진하는 거 항인용 호르몬. 잘했습니다. 자, 한 7, 80% 외워졌지? 자, 오른쪽에 1번 문제 풀자. 호르몬에서 옳지않은 거 1, 2, 3번 쭉 풀자.
낮추는 것은 인슐린이잖아. 그러면 A가 아니라 D. 세포 촉진하는 거 호르몬 이름. 티록신이니까 B. 맞죠? 답 2번이네. 그 다음에 남성의 2차 성징, 이거 그냥 남자 여자 상관없이 본다고 한다면 얘는 E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고, 그 다음에 오줌양을 줄이는 호르몬 항류 호르몬이 어디서 나와야 돼? A이고, 생장 촉진하는 거 생장 호르몬도 A입니다. 자, 3번에 1번 이거 맞나요? A에서 항류 호르몬이 분비되는 건 맞지만 그걸 설명하는 세포를 촉진한다? 이게 틀린 말이지. 맞지? 물의 제흡수 촉진하는 거랑 틀렸고, 2번에 티록신이 안 나오면 기능 저하증. 맞죠? 많이 나오면 그 항진증이고 맞고, C에서 아드레날린 나온 거 맞고, 4번에 이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은 T가 아니라 A이고, 5번에 이거 O야 X야. 이거 O였어, X였어. 이거 빨리 풀고 막 대충 O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호르몬에 의해서 난소 정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난소 정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호르몬에 의해서 어떤 성호르몬이 분비되는 것 뿐이죠. 그 2차 정도 나타나는 거죠. 다 X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가 메인인데, 이제 여기는 사실 요 페이지만 빨리 설명하고 27, 28, 29는 빠르게 할 겁니다. 자, 26쪽에 항상성 유지 볼게. 자, 항상성은 우리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말하는데, 호르몬의 작용으로도 그렇지만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신경의 작용으로도 항상성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항상성 유지할 수 있는 이유,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무슨 뇌? 간뇌. 간뇌 시상 하부에서 조절하는 거. 지금 춘뇌, 신경 빨리 작용해, 호르몬 작용해, 이런 식으로 간뇌가 조절하는 겁니다. 자율신경은 아까 교감과 부교감 있다 했고, 호르몬 분비량 조절, 이게 좀 중요한데 3번에 별표 쳐볼까?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자, 요 그림이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는데,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죠? 티록신. 다시 물어볼게. 티록신의 내분비샘이 뭐야? 갑상샘이고, 티록신의 표적 세포는 작용하는 곳이야. 맞지? 근데 티록신이 그냥 안 나와. 내가 만약 춥다 그러면 티록신 나와야 되거든. 열을 내니까. 근데 티록신이 나오려면 일단 또 뭐가 먼저 나와야 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되겠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내분비샘이 뭐야? 얘가 좋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이 어디야? 갑상샘이야. 얘의 내분비샘은 얘라고 말해야 되고, 얘의 표적 기관이 얘라고 말해야 돼. 일단 얘가 나와야 얘가 나오는 거야. 자, 아까 쌤 이거를 TSH라고 했잖아. 옛날에 동도에서 요 호르몬도 알려줬거든. 요것도 기호로만 적을게. 사실 이 간뇌의 시상하고, 그러니까 이거 뇌잖아. 뇌 자체도 호르몬 나올 수 있거든. 이 뇌가 먼저 TRH를 분비해. R은 방출하다야. 영어로 뭘까? 방출하다. 릴리즈잖아. 그러니까 TSH를 방출하는 호르몬이야. 갑상선 자극 호르몬 나와 하는 호르몬. 그래서 얘가 TRH가 나오면 TSH가 나오고, 얘가 나오면 티록신이 나오는 거거든. 자, 근데 이 원리는 뭐냐면, 지금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잘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얘가 지금 빨리 나와 해서 촉진하는 거야. 반대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이제 나오지 마 해서 억제하는 거야. 그게 다야. 그러니까 원래는, 자, 이게 1번이고 이걸 2번이라 할게. 자, 1번이 증가하면 2번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당연히 증가하겠지. 맞지? 근데 이거 지금 요 파트 이걸 묻는 게 아니야. 2번이 증가할 때를 묻는 거야. 2번이 증가하면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1번아 증가해라, 감소해라? 감소해라 이 말이고, 2번이 지금 감소하면 1번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면 많이 나와라, 많으면 적게 나와라,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걸 왜 다시 대먹임이라 하잖아. 영어로 뭐라고 해? 피드백이라잖아. 맞지?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거든. 반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 몸은 다 반대작용을 해서 항상성 유지시켜주는 거야. 항상성 유지 중에 음성 말고 양성 호르몬은 딱 하나밖에 없어. 애기 낳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호르몬,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는데, 옥시토신 나오면 자궁을 수축시켜. 그러면 아프겠지? 근데 아프다고 원래 감지는 어떻게 해야 돼? 뇌에서 나오지 마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안 나오면 애기가 머리 나와서 끼겠지. 수축 안 하면 계속 수축하니까 나오다가 아프다면 더 나와, 아프다면 더 나와.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느끼면 더 나오라고 하는 거야. 이거 양성 피드백인데, 그렇게 해서 폭발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애가 나오는 건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 다 음성 피드백으로 돌아가. 자, 그럼 이거 이해했으면 이거랑 관련된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이해될 거야. 자, 이 사람 눈을 보는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쌤 가리려고 했던 거고 목을 봐야 돼. 목 봐봐. 목이 어때? 엄청나게 부었잖아. 이건 아까 갑상샘 기능과 관련이 없어. 그거랑 상관없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티록신인데 티록신의 구성 성분이 아이오딘이야. 아이오딘은 미역이나 해조류 같은 게 많거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미역국 먹잖아. 그러니까 해조류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요 사람은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부족들은 해조류를 먹을 일이 있을까? 거의 없지. 그러면 이 사람 몸에 아이오딘 같은 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아이오딘이 있어야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없으니까 티록신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티록신이 별로 없다고 느끼겠지 간내가. 얘가 뭐라 하겠어? 나오라고 자극시키겠지. 얘도 나오라고 자극시키겠지. 어디에? 갑상샘에다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 TSH가. 근데 나올 수가 있어 없어? 못 나와. 이 호르몬 자체가 그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또 안 나오니까 또 다시 간내가 또 명령하니까 또 TSH가 또 쌓이고 계속 쌓이는 중. 그렇게 해서 병이 생긴 건데 그런 걸 갑상샘 종이라고 합니다. 이 피드백 원리에 의해서 어떤 병이 생겼다는 것을 이해해주면 돼요. 학교에서 혹시 이렇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비대칭 커졌다. 같이 기억해줄게. 이제 여기는 빠르게 정리됐죠? 자 봐봐.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에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할 거야. 추울 때는 온도 올려주고 더울 때는 온도 낮춰줘야 되잖아. 체온 조절로 항상성 조절할 수도 있고 혈당량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런 건 나와야 되고 체액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농도가 높을 때, 갈증 날 때,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농도가 낮을 때 이렇게 있는데 관련된 호르몬부터 이야기해볼까? 체온 조절하는 호르몬, 열 내는 호르몬 티록신이고 지금 우리 말고 혈당량 조절하는 호르몬 두 개 있었어.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근데 사실은 글루카곤 도와주는 애도 있지. 누구도 있어? 아드레날린도 있지. 일단 체액 조절하는 거. 오줌 양을 조절해서 내 몸의 농도 조절하는 거. 일단 항인 호르몬. 자, 이게 언제 나오는지를 봐야 돼. 티록신은 추울 때 나올까 더울 때 나올까? 얘가 메인이야. 우리 얘는 히터 호르몬이야. 이때 나오는 거야. 더울 때 에어컨은 나오는 거 없어. 자, 그럼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야 감소시켜야 돼. 추우면 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열을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방주는 뭐야? 내가 가지고 있던 열을 내보내야 돼? 안 되잖아. 발산시키면 안 되니까 최대한 열을 안 내보내야 돼. 근데 요 중에 티록신이 열을 만드는 호르몬이니까 요때 티록신이 증가하는 거야. 요때는 감소하는 거고 여기가 메인이겠죠? 자, 요거 보는 거예요. 그럼 체온 조절 볼게요. 체온 조절은 간내 시선하고에서 체온 변화 감지합니다. 자, 추울 때, 더울 때 중에 추울 때를 기준으로 공부해. 추울 때 티록신이 나온다? 더울 때는 덜 나온다. 자, 그럼 열 발생량은 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증가하고 열 방출량이 감소야. 네, 열 발생 여기에 티록신이 있어. 열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에 근육이 떨리는 거 출도 오도도 떨리지. 이거 신경의 작용. 움직여서 열을 내는 거죠. 더 덜덜 떨어가지고. 그리고 호르몬의 작용은 티록신이 분비겠지. 물론 그 앞에 뭐도 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실컷 열을 만들었는데 내보내면 안 되니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해.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하잖아? 그러면 이 주변에 혈액이 많이 도니까 열이 빨리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근데 수축하면 이쪽 혈액이 잘 못 지나가니까 창백해지는 거지. 우리가 추울 땐 창백해진다? 이쪽에 혈액이 안 지나가는 거야. 내가 100m 달리기 하면 여기 멀게잖아. 혈색이 피부 쪽에 나오고 계속 열을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고 추울 땐 안 내보내고 싶으니까 수축하는 거야. 피부 근처 혈관 수축, 그 다음에 주변에 털 근육도 수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닭살 돋는다잖아. 근육이 딱 수축되니까 털이 서겠지. 그래서 털이 수축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반대로 해주면 돼. 더울 때는 온도 낮추는 호르몬 없어. 그냥 열 발생량을 줄이겠다. 티록신 잘 안 내놓겠다. 이거고 최대한 내보내야 되잖아. 이게 더 중요한데 다 반대고 하나 추가된 건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땀 나게 해가지고 좀 열을 빼앗아 주는 거. 밑에 그림에 저온 자극 추울 때랑 고온 자극 더울 때 중에 더울 때 이게 다야. 열 방출 많이 하자. 그게 다고 추울 때가 많잖아. 열 방출은 줄이고 열을 많이 만들자. 열 만드는 쪽에 요 호르몬 있는 거야. 티록신. 그 전에 갑상선이 있는 거야. 그럼 요쪽 라인은 호르몬 라인이야. 호르몬 라인. 티록신 만들어서. 근데 열을 만들긴 하는데 근육을 떨게 하는 거 있잖아. 요거는 즉각적으로 우리 오도도 떨잖아. 요거는 신경 라인이야. 여기도 신경의 라인이고. 근데 어른들은 바다를 떨면 되는데 애기들은 근육이 별로 발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애기들은 근육을 떨게 하는 것보다 티록신을 훨씬 많이 내게 해서 티록신 1 정도가 높습니다. 밑에 보면 근육 떨림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유아는
티록신에 의해서 열을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자, 혈당량 조절입니다. 자, 혈당량은 아까 인슐린과 글루카곤, 물론 아드레날린도 있잖아. 두 가지만 볼 건데 이거 어디서 나온다 했지? 이자. 요 그림 봐봐. 낮을 때야.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거든. 운동을 해서 감소했다. 여기가 스타트야. 그럼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다시 증가시켜서 정상 돌아와야 되고, 여기 높을 때야. 여기가 스타트입니다. 식사해가지고 증가했다.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다시 감소시켜야 돼. 오른쪽부터 볼게. 낮을 때. 높이는 호르몬 이름 뭐더라? 증가시킨 호르몬? 글루카곤이지. 글루카곤이 나와야 다시 증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글루카곤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럼 글루카곤의 얘는 내분비성이잖아. 맞지? 근데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어떻게 높인다 했어? 저장해놨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뭐 한다고? 분해한다 했잖아. 근데 이 분해한다라는 거 밑에 요 그림이 뭐라 적혔어? 간이라 적혔지. 자, 이자와 간의 차이. 이자는 호르몬이 나온 곳이고, 간은 이 호르몬이 돌고 돌다 혈액을 돌고 돌다 간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런 걸 뭐라 부르지? 표적 기관. 그러면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을 쓰세요. 간. 간에서 이 작용한다.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얘볼까? 자, 밥 먹었어. 내물 혈당량 증가했겠지. 이제 낮추는 호르몬이 인슐린이 나와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내분비세면 이자야. 그럼 이번에는 포도당을 없애니까 글리코젠은 뭐 한다? 합성한다. 그럼 마찬가지 얘도 표적 기관은 간이야. 근데 인슐린 하나가 더 있어. 자, 혈당을 낮추는 첫 번째 방법 요것도 있지만 두 번째 방법 요 방법으로도 낮추는데 요 두 번째 방법은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거든. 어쨌든 세포에서 일어나니까 얘도 일종의 표적 세포라고 할 수 있거든.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혈관 주변의 세포들 지금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아. 혈당량이 높지? 자, 낮추고 싶어. 인슐린 오잖아? 그럼 얘들을 묶는 거야. 묶어가지고 뭐 해준 거야? 얘를 글리코젠 만들면 더 이상 혈당량이 높아진 게 아니지. 없어진 거잖아, 혈당량이. 당이 사라진 거니까. 근데 이 방법 말고 세포 보고 포도당을 흡수하는 거야. 왜냐면 세포에서도 세포 흡해야 되잖아. 티록신하면 포도당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를 먹는 거야. 얘를 먹는다는 건 혈액 입장에서는 포도당이 사라진 거 아니야? 세포가 가져간 거니까. 맞지? 이것도 가져가면 또 티록신이 활발해지고 또 얘를 뭐 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인슐린 나오잖아? 혈당을 낮추려고 혈액 속에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세포로 흡수하는 겁니다. 혈액에서 세포로 나? 세포에서 혈액은 당연히 아니겠지. 혈당량 낮추되니까 혈액에서 세포로 흡수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낮춘다. 인슐린 따라 공부하기. 자, 밑에 그래프요, 별표. 포도당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중인데, 이럴 때 요 A 호르몬, B 호르몬 중에 각각 이 호르몬 이름을 찾으라고 하잖아. 그럼 혈당량이 증가했으니까 낮추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따라 나와야 돼?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따라 올라가겠지. 얘 덕분에 내가 내려갔잖아. 이제 더 이상 나올 필요 없어. 얘도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식사 후에 우리의 혈당량이 올라갔다 내려가거든? 그럼 같이 따라가, 이렇게 뒤따라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그래프 양수 똑같은 건 인슐린이야. 글루카곤 나올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내려가는 거지. 얘를 이제 A, B를 여기 찾아야 돼. 자, 얘는 운동 후야. 혈당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지. 혈당이 높이는 호르몬 나와야 되잖아. 누가 많이 나와야 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글루카곤이 점점 많이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또 안 알려주겠지. 너희 보고 호르몬 찾으라고 할 겁니다. 1번에 들어가면 식사 후에는 누가 나온다? 운동을 했을 때는 혈당약 포당 쓸 거란 말이야. 그래, 에너지 나오니까.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혈당량 높이는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체의 농도, 수분량 조절은 오줌량으로 조절할 거라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량을 조절해서 내 몸의 농도 조절을 혈장 3부터 쭉 있어 보이게 이렇게 말을 쓰는데, 내 몸의 농도를 유지한다 이 말이거든. 자, 낮을 때 나온다, 높을 때 나온다. 기준이 있어야지. 티록신은 추울 때 나오는 거고, 체의 그 수분량 조절이 높을 때, 갈증할 때 나오는 거라 요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하지?
계속 물을 땡기겠지. 물의 제곱수를 촉진하겠지? 그럼 내 몸으로 다 땡겼으니까 나가는 오줌 양은 감소하겠지. 근데 이게 진한 오줌인 이유가 오줌 자체가 노폐물 플러스 뭐야? 물이잖아. 그러니까 물이 대부분인데 물만 줄인 거니까 물 한 방울에 노폐물이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농도 진해지겠지. 소량의 진한 고농도의 오줌이 나오는 거고, 자 물을 많이 마셨어. 나올 필요가 없잖아. 항이류 호르몬 안 나와도 돼. 좀 줄겠지. 아예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제곱수 별로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가져갈 테니까 오줌 많이 나가라 이런 거지. 오줌량 많아집니다. 그래서 묽은 다량의 오줌이 나온다. 다 했습니다. 이게 항상성 유지 원리예요. 자, 그럼 뒤에 요 30쪽 문제를 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번. A에 해당하는 내분비샘의 이름. 티록신이 나오는 곳이 어디야? 갑상샘. 이번에 요 A를 자극하는 호르몬 분비가. 자, 티록신이 많으면 감소하겠지. 자, 5번에 AB 호르몬 이름 적어보자. A가 나왔더니 증가했네.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왜 안 돼요? 이자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밑에 B는 감소시키는 호르몬이니까 인슐린. 한비야, 요 호르몬이 작용하는 표적 기관 어디서 작용했지? 한 글자. 간. 3번에 식사 후에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올까? B가 많이 나오겠지. 낮추는 거. 자, 6번에 더운 여름날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셨대. 그럼 항이류 호르몬은 언제 나온다고? 농도가 높을 때. 물 많이 마셨으니까 나올 필요가 없지. 그러면 답이 1번일까 5번일까? 1번 전혀 안 분비될 수 없기 때문에 1번. 자, 7번 이거 중요하거든. 잘 해석해봐. A랑 B 호르몬 이름 적어보자. 하나는 인슐린이고 하나는 글루카곤입니다. 저희가 그래프를 유형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얘는 그래프 볼 때 이거잖아. 혈당량에 따라. 그러니까 얘가 먼저야.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값이야. 알지? 호르몬 때문에 혈당량 바뀐 게 아니라고. 수빈아, 혈당량이 증가할 때 농도가 높아진다. 혈당량 높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야? 낮추는 호르몬 나오지. 그러니까 B가 인슐린이야.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많이 나오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 알겠지? 근데 어떤 그래프는 호르몬 때문에 작용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봐야 돼. 그래서 A가 글루카곤이니까 B가 인슐린입니다. 그 다음에 31쪽, 32, 33 볼 때 보면 32쪽에 8번 있지. 이거 원래 쌤 풀고 싶었던 건데 꼭 풀고요. 저희가 다 풀겠지만 34쪽에도 13, 14, 15 다 그래프 유형이잖아. 이걸 푼 다음에 너희가 오픈 테스트를 치면 돼. 오픈 테스트랑 요거랑 문제를 비슷하게 내놨어. 이거 풀고 답지 보고 이해하잖아? 오픈 테스트에는 답지 없더라도 비슷한 문제니까 너희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분 남겼으니까 시간 3분 좀 땡겼어. 전부 다. 자, 그럼 이제 시험 치면 되겠죠? 아까 무릎 반사 중추가 뭐였지? 촉수. 그다음 의식적인 건 대뇌, 재채기, 침분비. 여기서 눈은 중간내. 그 세포 중에 자극 받아들이는 거. 무슨 돌기? 바지 돌기. 전달하는 거? 출삭 돌기. 중간에 신경세포 체 있었습니다. 체. 추우면 혈관이 수축해야 돼? 확장해야 돼? 추우면 수축. 더우면 확장이야. 혈액 그 열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위에 반에 수 8 적어주면 돼. 수 적고 8. 본인 이름 적고요.